지금 러시아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우리 아들들을 죽였다. 동해 350m 심해에서 온 네르파함 승조원들의 마지막 무전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가스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다. 러시아 핵잠수함에서 20명이 목숨을 잃자 전 세계가 한국 기술진을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한국이 설치한 시스템에서 독가스가 누출됐습니다. 하지만 한 명의 양심적인 조사관이 있었습니다.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급한 판단은 그러나 이미 크렘린에서 결정났다고 일축해버렸죠. CNN은 한국 기술의 치명적 실패라고 대서특필했고, 인도는 한국과의 15억 달러 계약을 즉시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현장에서 충격적인 증거가 발견됩니다. 지금부터 20명의 죽음 뒤에 숨겨진 거대한 국제적 음모의 실체를 파헤쳐보겠습니다. 저는 알렉세이 쿠즈네초프입니다. 러시아 태평양 함대 사고조사위원회에서 25년간 일했죠. 그날까지만 해도 저는 평범한 해군 대령이었습니다. 새벽 3시 17분. 침대맛 빨간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함대 직통 비상전화였죠. 쿠즈네초프 동지. 즉시 나오십시오. 작전 참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최악을 예감했어요. 무슨 일인가? 네르파가 K152 네르파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네르파, 인도에 임대 예정인 우리의 최신 핵잠수함이었죠. 군복을 걸치며 뛰쳐나갔습니다. 시속 140km로 작전실로 달리는 동안 머릿속엔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가 스쳐갔어요. 작전실에 도착하자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동해 지도가 떠 있었고 네르파의 위치가 붉은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상황 보고 새벽 1시경 프레온 가스 누출 사고입니다. 승조원 20명 사망, 21명 부상입니다. 해군 참모총장 니콜라이 제독이 창백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알렉세이, 더 큰 문제가 있네. 뭡니까? 인도 해군 감독관 3명도 탑승했었어. 모두 무사하지만 한국 기술진이 설치한 환기 시스템에서 문제가 시작됐다고 증언하고 있네.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한국 기술진, 대우조선에서 파견된 전문가들이 네르파 현대화 작업에 참여했었죠. 확실합니까? 생존자들의 초기 증언이 일치해 한국이 설치한 구역에서 가스가 새어나왔다고. 그때 작전실 모니터에 블라디보스토크 현지 뉴스가 떴습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핵잠수함 네르파 참사, 한국 기술진의 실수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사고 발생 2시간 만에 한국 책임론이 나왔습니다. 너무 빨랐죠? 동지, 크렘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관이 다급히 전화기를 건넸습니다. 국방장관이었죠. 쿠즈네초프. 인도가 발칵 뒤집혔다. 15억 달러 잠수함 계약이 걸려 있어. 빨리 원인을 밝혀라. 알겠습니다, 장관님. 그리고 쿠즈네초프. 네. 한국 책임이 확실하다면 숨기지 마라. 동맹이라고 봐줄 수는 없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왠지 마음이 무거웠죠. 새벽 5시. 저는 조사팀을 이끌고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했습니다. 군용기 안에서 사고 보고서를 읽었죠. 프레온 114B 가스 누출. 격실 세계 오염. 즉시 대피 명령에도 20명 질식사. 옆자리의 기술 전문가 드미트리 소령이 말했습니다. 이상합니다. 위원장님. 뭐가? 프레온 가스는 소화 시스템에 쓰입니다. 환기 시스템과는 관계없는데? 저도 그게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생존자 증언이 일치한다면 블라디보스토크 해군기지에 도착하니 이미 취재진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중국 CCTV 기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쿠즈네초프 위원장님, 한국 기술의 문제점에 대해 한 말씀. 조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론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생존자들을 만나야 했죠. 중환자실 앞에서 한 수병의 어머니가 울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뭔가 이상한 걸 설치했다고. 그것 때문에 친구들이 다 죽었대요.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아닌 사실을 찾아야 했죠.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쿠즈네초프 동지. 돌아보니 양복 입은 동양인이었습니다. 명함을 건넸죠. 저는 왕리밍입니다. 중국 화신조선 부사장이죠. 이번 사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왜 중국 조선회사가 여기 있을까? 저는 본능적으로 경계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요. 저희도 네르파 현대화 사업에 참여했거든요. 한국 측과 함께 일하면서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진실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왕리밍이 사라진 후 저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한국 기술진의 작업 사진과 도면들이었죠. 그리고 빨간 펜으로 문제점이라고 표시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준비가 잘 되어 있었어요. 마치 사고를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때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위원장님, 생존자 중 한 명이 꼭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올가 스미르노바 중위입니다. 올가 중위. 네르파의 기술 장교였죠. 그녀가 무슨 말을 할지 저는 긴장하며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창백한 얼굴의 젊은 여성 장교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올가 스미르노바 중위. 28살의 유능한 기술 장교였죠. 쿠즈네초프 위원장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올가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공식 보고와 다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먼저 약속해주세요.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실 거라고. 약속하죠. 그녀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스는 한국이 작업한 구역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소화 시스템 쪽이었어요. 정확히는 3번 격실 소화 약제 저장고였죠. 하지만 다른 생존자들은 그들은 혼란스러웠어요. 가스가 환기구를 통해 퍼졌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기술 장교입니다. 시스템을 정확히 알아요. 저는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왜 다들 한국 구역이라고? 사고 직후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어요. 이반 상사였죠. 그가 한국 놈들이 설치한 데서 가스가 샌다고 외쳤고 공황 상태에서 모두가 그걸 믿었습니다. 이반 상사. 저는 그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 원장님, 하나 더 있어요. 올가가 베개 밑에서 작은 메모리칩을 꺼냈습니다. 제 개인 기록입니다. 사고 일주일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호텔로 돌아와 올가의 메모리칩을 확인했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죠. 10월 15일 중국 기술진 5명이 새벽 2시에 작업, 정비 일정에 없던 작업. 10월 17일 소화 시스템 압력 이상, 보고했으나 무시됨. 10월 19일 중국 측에서 제공한 프레온 가스 교체, 서류상으로는 한국 제품으로 기록. 중국. 또 중국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공식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상부에서는 빨리 한국 책임을 확정하라고 압박했죠. 그때 왕리밍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큰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쿠즈네초프 동지, 어제 드린 자료는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작은 성의입니다. 상자를 열자 고급 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스위스제 100만 루블짜리였죠. 이런 건 받을 수 없습니다. 오해 마십시오. 그저 진실을 밝히는 분께 대한 존경의 표시일 뿐입니다. 왕리밍이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쿠즈네초프 동지, 러시아와 중국은 전략적 동반자입니다. 반면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죠. 누가 진짜 친구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인도 시장을 한국이 독점하게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하면 러시아와 중국이 함께 인도 시장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의도가 명확해졌습니다. 15억 달러 정도야 푼돈이죠. 진짜는 향후 30년간 인도 해군 전체를 누가 장악하느냐입니다. 한국을 빼면 러시아에게도 이익입니다. 제가 침묵하자 왕리밍이 서류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여기 한국대우조선의 내부 문서입니다. 인도와 비밀리에 핵잠수함 기술 이전을 논의했더군요. 러시아를 배신하려 했습니다. 위조된 문서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럴듯해 보였죠. 생각해 보십시오. 20명의 죽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최소한 이익이라도 남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왕리밍이 떠난 후 저는 라디프싱 제독에게 전화했습니다. 인도 해군 대표로 네르파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인물이었죠. 라디프, 나야 알렉세이. 알렉세이, 이번 일은 정말 충격적이네. 우리 정부는 이미 한국과의 계약 재검토에 들어갔어. 성급한 판단은 성급하다고? 자네 부하 20명이 죽었잖아. 한국 기술을 믿은 우리가 바보였어? 라디프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중국이 이미 접촉해왔어. 같은 가격에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더군. 기술 이전도 전면적으로 하겠다고. 하지만 한국은 이미 검증된. 검증? 20명이 죽는 게 검증이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저녁 블라디보스토크 시내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희생자 가족들과 시민들이 모였죠. 한국은 사과하라. 살인자들을 추방하라. 20명의 피값을 받아내자. 한 어머니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내 아들은 22살이었습니다. 이제 막 결혼한 새신랑이었어요. 한국을 믿고 그들이 만든 시스템에서 일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녀가 쓰러져 울자 군중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당장 한국 기술진을 체포하라. 전범 재판에 넘겨라.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한국을 가리키고 있었죠. 아니, 가리키도록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가 중위의 증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너무나 빠른 대응도 의심스러웠죠. 그때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위원장님, 한국 조사단이 도착했습니다. 박상혁 대우조선 전무가 이끄는 팀입니다. 드디어 그들이 왔습니다. 과연 뭐라고 변명할지 저는 복잡한 심정으로 내일 면담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몰랐습니다. 그들이 가져올 충격적인 증거를 말이죠. 다음날 아침, 저는 해군 본부 회의실에서 한국 조사단을 기다렸습니다. 박상혁 전무가 이끄는 5명의 기술진이 들어왔죠. 그들의 표정은 비장했습니다. 쿠즈네초프 위원장님, 먼저 희생자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박상혁의 러시아어는 유창했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30년간 잠수함만 만들어온 전문가였죠. 애도보다 해명이 필요합니다. 20명이 죽었어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희가 가져온 자료를 먼저 보시죠. 9년 전 작업 때도 그랬듯이 저희는 모든 것을 기록합니다. 그가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여기 환기 시스템 설계도입니다. 저희가 설치한 구역은 프레온 가스와 완전히 격리되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도면을 보니 확실히 그랬습니다. 하지만 생존자들의 증언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혼란 속에서 잘못 판단하신 겁니다. 저희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희생자 가족 대표단이 들이닥쳤죠. 살인자들, 맨 앞에 선 노인이 박상혁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경비들이 막았지만 이미 분위기는 살벌해졌죠. 내 아들을 돌려내. 너놈들이 죽였어. 박상혁이 일어나 90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닥쳐. 사과는 무슨. 또 다른 어머니가 울부짖었습니다. 우리 애가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 알아? 한국 장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했어. 그게 마지막이었어. 박상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두 아들의 아버지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시는지. 당신이 뭘 알아? 유족 중 한 명이 물병을 던졌습니다. 박상혁의 이마에 맞아 피가 흘렀죠. 위험합니다. 모두 나가세요. 제가 소리쳤지만 상황은 통제불능이었습니다. 러시아의 피는 비싸다. 한국은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들이 떠난 후 박상혁은 손수건으로 피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해합니다.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이제 어쩌실 겁니까?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그것뿐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오후에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니콜라이 제독이 직접 주재했죠. 인도가 최후 통첩을 보냈다. 48시간 내에 한국 책임을 공식 인정하지 않으면 15억 달러 계약을 중국에 넘기겠다고. 해군 수뇌부가 술렁였습니다. 15억 달러면 우리 함대 예산의 20%입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건 인도와의 관계다. 향후 무기 수출의 교두보인데 저는 보고했습니다.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급한 결론은 쿠즈네초프, 니콜라이 제독이 주먹으로 탁자를 쳤습니다. 20명이 죽었어. 그것도 한국이 건드린 시스템에서. 뭐가 더 필요한가? 하지만 기술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가서 기술 타령을 해보게. 회의는 결론이 났습니다. 한국 책임으로 공식 발표하기로.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책상 위에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죠. 발신인은 없었습니다. 안에는 사진이 여러 장 들어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밤에 몰래 작업하는 모습이었죠. 날짜는 사고 3일 전이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진실을 원한다면 이반 상사를 만나보시오. 이반 상사, 올가 중위가 언급한 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반 상사는 일반 병실에 있었죠. 다른 생존자들과 달리 경미한 부상이었습니다. 이반 상사, 몇 가지 물어볼 게 있네. 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뭘 물으시려고? 자네가 처음 한국 구역에서 가스가 샌다고 외쳤다면서? 네, 맞습니다. 분명히 봤어요. 하지만 그의 시선은 불안하게 움직였습니다. 25년간 사람을 조사해온 저는 알 수 있었죠.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이반, 누가 시킨 건가? 무슨 말씀을? 자네 계좌를 조사해봐도 되겠나? 그때 이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그저.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수상하게도 간호사는 제게 이반과 단둘이 있지 못하게 했습니다. 병원을 나오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경찰서장이었죠. 쿠즈네초프 위원장님, 큰일입니다. 시위대가 한국 조사단 숙소를 포위했습니다. 저는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호텔 앞은 수백 명의 시위대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화염병까지 들고 있었죠. 한국인들을 끌어내라. 피해 복수를. 20명의 원한을 갚자. 경찰이 겨우 막고 있었지만 언제 뚫릴지 모를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호텔 창문이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돌을 던진 거였죠. 이제 시작이다. 군중이 환호했습니다. 저는 경찰서장에게 말했습니다. 즉시 한국 조사단을 대피시켜야 합니다. 어디로요? 공항도 봉쇄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역 TV가 생중계를 시작했습니다. 앵커가 흥분해서 떠들었죠.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20명을 죽인 한국인들에 대한 정의로운 심판이. 이건 선동이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었죠. 그때 왕리밍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큰일이네요. 쿠즈네초프 동지. 이래서 제가 미리 경고했던 겁니다. 당신들이 선동한 거 아니오? 오해입니다. 우리는 그저 걱정될 뿐이죠. 아, 그런데 한국 조사단을 우리 회사 게스트하우스로 대피시켜드릴까요? 빤히 보이는 속셈이었습니다. 필요 없소. 그럼 알아서 하시죠. 다만 오늘 밤 무슨 일이 생겨도. 전화를 끊었습니다.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폭도들이 호텔에 진입하려 했고 경찰력만으로는 역부족이었죠. 결국 저는 특수부대 투입을 요청했습니다. 새벽 3시 특수부대가 비밀리에 한국 조사단을 빼냈습니다. 박상혁 전무는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죠. 호텔방에서 습격당한 것 같았습니다. 이제 떠나셔야 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아직 진실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박상혁이 간절히 말했습니다. 목숨이 더 중요합니다. 일단 한국으로. 이 위원장님. 박상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부탁입니다. 올가 중위를 만나보세요. 그녀가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USB를 건넸습니다. 사고 전날 네르파의 전체 시스템 로그입니다. 누군가 지우려 했지만 저희가 복구했어요. 답이 여기 있을 겁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시위대가 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장갑차가 길을 열었죠. 죽어라. 살인자들. 돌과 화염병이 날아왔지만 한국 조사단은 무사히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내고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의를 실현해야 할 조사가 복수극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이상한 건 중국 기술진은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도 네르파 작업에 참여했는데 말이죠. 사무실에 돌아와 박상혁이 준 USB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거기엔 우리가 전혀 몰랐던 진실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USB 속 시스템 로그를 분석하는 데만 3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죠.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사고 12시간 전, 오전 3시 24분, 3번 격실 소화 시스템 수동 조작, 작업자 코드 CX117, CX, 중국 기술진의 코드였습니다. 한국은 KR이었죠. 더 놀라운 건 다음 기록이었습니다. 오전 3시 41분, 프레온 가스 압력 조절 밸브 수동 개방, 안전 잠금 해제. 새벽 3시에 누가 안전장치를 해제한단 말입니까? 계속 로그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을 발견했죠. 오전 7시 15분, 환기 시스템 경보 수동 차단, 작업자 코드 RS088. RS는 러시아였습니다. 우리 쪽 누군가가 경보를 꺼버린 겁니다. 저는 즉시 인사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RS088은 이반 상사였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가스 누출을 준비하고 이반이 경보를 끄고 사고가 나자 한국 탓으로 돌린 것이죠. 다음날 새벽 저는 비밀리에 올가 중위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녀는 일반 병실로 옮겨져 있었죠. 올가 중위, 이반 상사에 대해 더 아는 게 있습니까? 그녀가 주변을 살피며 속삭였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이상했어요. 갑자기 돈이 많아진 것 같았죠. 새 시계를 차고 동료들에게 술을 사고. 혹시 누구와 자주 만났습니까? 중국 통역관이었어요. 리우 씨라고. 표면적으론 통역이지만 실제론 중국 기술진 책임자 왕리밍의 오른팔이죠. 왕리밍. 또 그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직접 목격한 게 있어요. 올가가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사고 이틀 전 새벽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에 나갔는데 중국 기술진 5명이 3번 격실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정비 일정에 없던 작업이었죠. 왜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했어요. 하지만 상부에서는 중국 측 자체 점검이라며 넘어갔죠. 그런데 그녀가 침대 밑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세요. 봉투 안에는 작은 금속 조각이 있었습니다. 일련 번호가 찍혀 있었죠. 사고 현장에서 주웠어요. 중국제 안전 밸브 부품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네르파엔 이런 부품을 쓰지 않아요.
저는 부품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분명 중국 화신조선 마크가 찍혀 있었죠. 이걸 왜 저에게? 진실을 밝혀주세요. 20명의 동료들, 그들은 살인당한 겁니다. 올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병원을 나와 해군 본부로 향하던 중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쿠즈네초프 위원장님? 전 세르게이 파블로프입니다. 세르게이 파블로프. 은퇴한 해군 중장이자 인도 프로젝트 초기 책임자였죠. 무슨 일이십니까, 중장님? 급히 만나야 할 일이 있네. 1시간 후 구해군 클럽으로 와주게. 구해군 클럽은 블라디보스토크 외곽의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세르게이 중장이 창가에 앉아 있었죠. 70대의 노신사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알렉세이, 자네가 진실을 찾고 있다고 들었네. 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세르게이 중장이 낡은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네르파 현대화 사업 입찰 때를 기억하나? 물론이죠. 한국, 중국, 프랑스가 경쟁했죠. 그때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아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술력 때문이었네. 특히 안전 시스템이 탁월했지. 중국은 가격은 쌌지만 중장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10년 전 평가 보고서였죠. 여기 보게. 중국 제안서의 문제점들이야. 특히 이 부분. 빨간 펜으로 표시된 부분이었습니다. 프레온 가스 시스템 안전성 미흡, 압력 조절 밸브 신뢰성 부족, 사고 위험 높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알고 있었단 말입니까? 그래서 중국을 떨어뜨렸지.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 하청업체로 끼어들었고 결국 세르게이 중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은퇴한 후 많은 게 바뀌었네. 돈과 정치가 기술과 안전을 이긴 거야. 중장님, 이 자료를 공개해도 됩니까? 그러려고 준 거야. 난 늙었고 잃을 것도 없네. 하지만 자네는 조심해야 해. 무슨 말씀이? 중국 돈이 얼마나 깊이 들어왔는지 몰라. 내가 아는 것만 해도. 그가 명단을 보여줬습니다. 놀랍게도 해군 고위층 여러 명의 이름이 있었죠. 2년 전부터 중국이 본격적으로 움직였어. 인도 시장을 노리고 말이야. 그래서 이번 사고를 계획했든 우연이었든 그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겠지. 세르게이 중장이 일어났습니다. 알렉세이, 진실은 대가를 요구하네. 그래도 밝힐 텐가? 20명이 죽었습니다. 그래, 그거면 충분하지. 중장이 떠난 후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제 퍼즐은 거의 맞춰졌죠. 하지만 증명하는 건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때 문자가 왔습니다. 발신자 불명이었죠. 오늘 밤 11시, 부두 제3창고. 혼자 오시오. 진실을 알려주겠소. 함정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기로 했죠. 밤 11시, 제3창고는 음산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차가웠죠. 왔군요.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 억양이 섞인 러시아어였죠. 누구요? 그림자가 움직이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40대 초반의 중국인 남자였죠. 전 리우입니다. 왕리밍의, 아니, 전 부하였죠. 이유. 올가가 말한 그 통역관이었습니다. 왜 날 불렀소? 양심이. 더는 못 참겠어서요. 그가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왕리밍의 지시서, 이반에게 준 뇌물 기록, 그리고 리우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고를 유도한 작업 동영상도 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왜 이제야? 20명은 너무 많아요. 전 그저 한국을 음해하는 정도인 줄 알았는데. 리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들이 죽는 걸 보고 더는 못하겠더군요. 하지만 우리의 만남을 지켜보는 눈이 있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리우가 준 가방을 들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새벽 2시였지만 잠이 올 리 없었죠. 조심스럽게 내용물을 꺼냈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왕리밍이 중국 본사에 보낸 보고서였습니다. 네르파 프로젝트 침투 성공, 러시아 측 협력자 확보, 한국 제거 시나리오 준비 완료. 날짜를 보니 6개월 전이었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거죠. 다음은 은행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이반 상사 계좌로 50만 루블이 입금된 기록이 선명했습니다. 송금인은 중국 화신조선 자회사였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동영상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중국 기술진들이 새벽에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3번 격실 소화 시스템이었죠. 그들은 무언가를 교체하고 있었는데 안전 밸브를 불량품으로 바꾸고 있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화면에 왕리밍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중국어로 지시하는 소리가 들렸죠. 리우가 번역 자막을 달아놨더군요. 압력이 올라가면 터지도록 해. 하지만 너무 빨리 터지면 안 돼. 적당히 시간을 둬야
한국 탓으로 돌릴 수 있어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명백한 살인 계획이었죠. 동영상 마지막에는 더 끔찍한 대화가 있었습니다. 인명피해가 크면 어쩌죠? 그래야 효과가 있지.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까. 증거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어떻게 공개해야 할지. 다음날 아침, 저는 니콜라이 제독을 찾아갔습니다. 제독님, 긴급히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쿠즈네초프. 벌써 결론 냈나? 한국 책임 확정 보고서는? 그게 아니라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독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죠. 이게 사실인가? 동영상도 있습니다. 5분간 동영상을 본 제독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말했죠. 알렉세이, 이미 늦었어.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젯밤 정부에서 결정이 났네. 한국 책임으로 공식 발표하기로. 인도와의 계약을 지키려면. 하지만 이건 살인입니다. 제독이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정치는 진실과 다른 논리로 움직이지. 20명의 목숨이.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멈춰야 해. 이 증거를 공개하면 러시아와 중국 관계는 끝장이야. 자네 혼자 감당할 수 있나?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죠. 놀랍게도 박상혁 전무였습니다. 위원장님, 한국의 박상혁입니다. 어떻게? 죄송합니다. 갑자기 연락드려서. 하지만 꼭 전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말씀하십시오. 10년 전 네르파 입찰 때 일입니다. 저희가 이겼지만 대가가 있었어요. 대가요? 중국을 하청업체로 참여시키라는 압력이었죠. 거부하면 계약 자체가 취소될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때 저희는 정말 고민했습니다. 중국 기술력을 믿을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박상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든 작업을 이중으로 점검했습니다. 특히 안전 시스템은 더욱 그랬죠. 그리고 러시아 해군에 경고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경고 보고서? 네. 중국 부품의 위험성을 상세히 적었죠. 하지만 묵살됐습니다. 그 보고서가 아직 어딘가 있을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즉시 기록 보관소로 향했습니다. 먼지 쌓인 서류 더미를 뒤지기 시작했죠. 3시간 후 드디어 찾았습니다. 2013년 한국대우조선 특별보고서 네르파 안전성 관련. 표지는 바랬지만 내용은 선명했습니다. 한국어와 러시아어로 병기되어 있었죠. 경고, 중국 화신조선 공급 부품의 치명적 결함. 1. 프레온 가스 시스템 밸브 내구성 부족. 2. 고압 상황에서 파손 위험 높음. 3. 즉시 교체 권고. 그리고 충격적인 문장이 있었습니다. 본 시스템을 유지할 경우 대형 인명사고 가능성 있음. 예상 시나리오 가스 누출로 인한 집단 질식사. 정확히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10년 전에 이미 경고했던 거죠. 보고서 말미에는 박상혁의 친필 서명과 함께 간곡한 부탁이 적혀 있었습니다.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부디 이 경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보고서 겉면에는 도장이 찍혀 있었죠. 검토 완료, 조치 불필요. 누가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다음 장을 넘기자 더 놀라운 게 나왔습니다. 당시 회의록이었죠. 참석자 러시아 해군 고위 간부 5명, 중국 화신조선 대표 왕리밍. 왕리밍이 10년 전부터 관여하고 있었다니. 회의록을 읽어보니 가관이었습니다. 왕리밍 한국의 보고서는 과장됐습니다. 우리 기술을 폄하하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러시아 간부 A 하지만 안전 문제라면 왕리밍 비용을 생각하셔야죠. 한국 부품으로 교체하면 2천만 달러가 추가됩니다. 러시아 간부비 그 정도면 예산 초과인데? 왕리밍 저희가 특별히 지원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말이죠. 뇌물 암시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결정현 시스템 유지, 한국 측 권고, 사항 보류. 저는 분노로 몸이 떨렸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위험을 알면서도 돈 때문에 무시했죠. 그때 또 전화가 왔습니다. 올가 중이었죠. 위원장님, 급합니다. 이반 상사가 자백하려고 해요. 뭐라고? 양심의 가책을 못 견디겠대요. 지금 제게 모든 걸 털어놓고 있어요. 저는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반 상사의 병실. 그는 초췌한 얼굴로 울고 있었죠. 이제 의족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고로 다리를 잃었다고 했습니다. 이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동료들이. 차근차근 말해보게. 이반은 흐느끼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왕리밍이 접근했어요. 가족이 아프다고 했더니 치료비를 대주겠다고. 그래서 간단한 일이라고 했어요. 사고가 나면 한국 구역이라고 외치기만 하면 된다고. 설마 진짜 사고가 날 줄은.
이반이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봤어요. 중국 놈들이 뭔가를 조작하는 걸? 하지만 이미 돈을 받은 상태라. 왜 경보를 껐나? 그것도 지시받은 거예요. 혼란을 키우려면 경보가 울리면 안 된다고. 이반의 고백은 계속됐습니다. 어떻게 중국이 그를 포섭했는지, 얼마를 받았는지, 누가 연결했는지. 위원장님, 저를 처벌해주세요.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올가가 이반의 고백을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증거는 충분했죠. 병원을 나오는데 왕리밍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이었죠. 쿠즈네초프 동지, 수고가 많으시네요. 왕리밍. 하지만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건강도 생각하셔야죠. 협박이었습니다. 게다가 가족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따님이 모스크바 대학 의대생이라고 들었는데 제 주먹이 떨렸습니다. 감히 내 가족을. 오해입니다. 그저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이죠. 이 세상은 위험하니까요. 왕리밍이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48시간 안에 현명한 선택하시길. 한국 책임으로 마무리하면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그가 사라진 후 올가가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흐린 날씨였지만 마음은 맑아졌죠. 기자회견을 준비하세요. 모든 언론사에 연락하고. 하지만 위험. 20명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의 거짓은 없어야죠. 진실을 밝힐 시간이 왔습니다. 대가가 무엇이든 말이죠. 기자회견을 준비하던 밤,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리우였죠.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중국 여성이 함께 있었어요. 위원장님,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분은 장메이입니다. 왕리밍의 비서였죠. 장메이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겨우 25살 정도로 보였어요. 왕리밍이 극단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있어요. 위원장님의 기자회견을 막으려고. 무슨 조치? 장메이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이메일이 떠 있었죠. 오늘 오후 왕리밍이 중국 본사에 보낸 메일입니다. 제가 몰래 복사했어요. 메일을 읽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쿠즈네초프 제거피어. 자살로 위장할 것? 죄책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한 것으로 처리. 유서도 준비됨. 리우가 덧붙였습니다. 내일 새벽에 실행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왔어요. 왜 나를 도와주는 거요? 장메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남동생도 해군이에요. 잠수함 승조원이죠. 이번엔 20명이었지만 다음엔 제 동생이 될 수도. 더는 못 참겠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기다릴 시간이 없었죠. 지금 당장 움직여야겠군요. 올가 중위에게 연락해서. 그때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차량 여러 대가 건물을 포위하고 있었죠. 늦었어요. 리우가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랍에서 USB 여러 개를 꺼냈죠. 이미 모든 자료를 복사해뒀습니다. 올가 중위, 박상혁 전무,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기자 3명에게 보냈죠.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자동으로 공개됩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쿠즈네초프 위원장님, 특별보안국입니다. 문을 여십시오. 특별보안국. 왕리밍이 손을 쓴 게 분명했습니다. 장메이 씨, 리우 씨, 뒷문으로 나가세요. 비상계단이 있습니다. 위원장님은요? 전 괜찮습니다. 가세요. 빨리. 두 사람이 빠져나간 후 저는 침착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검은 정장의 요원 5명이 서 있었죠. 무슨 일이십니까? 국가기밀 유출 혐의로 동행하셔야겠습니다. 영장은요? 필요 없습니다. 국가안보 사안입니다. 저항해봤자 소용없었죠. 하지만 끌려가면서도 마음은 편했습니다. 이미 진실의 씨앗은 뿌려졌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구금된 사이 올가 중위가 용기를 냈던 겁니다. 그녀는 제가 보낸 모든 자료를 들고 방송국으로 갔죠. 저는 네르파 생존자 올가 스미르노바 중위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생방송이었습니다. 특별보안국도 막을 수 없었죠. 20명의 동료가 죽은 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올가는 차분하게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동영상, 녹음 파일, 문서들. 시청자들은 충격에 빠졌죠. 중국 화신조선이 고의로 안전장치를 파괴했고 우리 내부의 배신자가 도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오히려 우리를 구하려 했습니다. 방송이 나가자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희생자 가족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한국이 아닌 진짜 범인들을 향한 분노였죠. 우리 아들을 누가 죽였나? 진짜 살인자를 처벌하라.
이반 상사도 공개 자백했습니다. 의족을 하고 카메라 앞에 섰죠. 저는 돈에 눈이 멀어 동료들을 배신했습니다. 중국 왕리밍에게 50만 루블을 받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결정타였습니다. 정부도 더는 숨길 수 없었죠. 대통령이 직접 나서 특별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저는 즉시 석방되었고 왕리밍은 체포령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중국으로 도피한 후였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장메이와 리우가 중국 언론에 폭로를 시작한 겁니다. 중국 정부는 처음엔 막으려 했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죠. 화신조선 러시아 사업부 대규모 비리 의혹, 20명 사망 사고의 진실은? 중국 네티즌들도 분노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1대1로인가? 살인 기업을 처벌하라. 결국 중국 정부도 조사에 나섰고 왕리밍은 중국에서도 지명수배되었죠. 일주일 후 모스크바에서 한러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한국 기술진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으로 동맹국에 상처를 줬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한국 대통령의 답변이 인상적이었죠. 진실이 밝혀진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미래를 향해 나아갑시다. 그리고 놀라운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러시아와 한국은 네르파 20인 해양안전협정을 체결합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인도도 움직였습니다. 라지프 싱 제독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죠. 알렉세이, 미안하네. 우리도 속았어. 한국과의 계약을 원한대로 진행하기로 했네. 잘된 일입니다. 그리고 중국 제안은 모두 거절했어. 20명의 목숨을 대가로 장사하려 한 자들과는 일할 수 없지. 한편 박상혁 전무가 이끄는 한국팀이 다시 블라디보스토크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시민들이 공항에서 환영했죠. 죄송합니다. 용서해주세요. 누군가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돌을 던졌던 그 군중이 이제는 눈물로 사과했죠. 박상혁은 그들을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속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함께 나아갑시다. 복직한 세르게이 중장이 주최한 만찬에서 저는 박상혁과 오랜 대화를 나눴습니다. 박 전무님,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었습니까? 그런 모욕을 당하고도 박상혁이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분노하기엔 20명의 목숨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게 그들을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했죠. 한국 기술진들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네. 특히 김철수 기사는 충격이 컸죠. 자신이 점검한 시스템에서 사고가 났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자부심을 되찾았습니다. 그때 올가 중위가 다가왔습니다. 위원장님, 박 전무님, 건배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잔을 들었죠. 20명의 영웅들을 위하여, 그리고 진실을 밝힌 용기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짜 즈다로비에. 한 달 후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왕리밍이 동남아에서 체포됐다는 거였죠. 중국과 러시아의 공조 수사 끝에 붙잡힌 겁니다. 재판이 시작되었고 충격적인 사실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왕리밍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문서에 따르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비슷한 공작을 벌였던 거죠. 경쟁사 제거 프로젝트라는 파일에는 끔찍한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독일 기업 음해 성공, 베트남, 일본 기업 계약 파기 유도, 파키스탄 프랑스 기업 뇌물 스캔들 조작, 국제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결국 왕리밍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화신조선은 국제 입찰 자격을 박탈당했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러시아 해군은 모든 장비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시작했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죠. 그리고 매년 사고일에는 한러 해군이 합동 추모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장메이는 용기 있는 폭로로 국제 반부패 상을 받았고 지금은 국제 NGO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리우도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이반 상사는 군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자백과 반성을 인정받아 2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렉세이, 축하하네. 니콜라이 제독이 새로운 계급장을 달아주었습니다. 소장 진급이었죠. 진실을 밝힌 용기에 대한 보상일세. 앞으로도 정의로운 군인이 되어주게. 하지만 진급보다 기뻤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편지 한 통을 받았는데 희생자 가족이 보낸 거였죠. 위원장님 덕분에 남편이 왜 죽었는지 알게 됐습니다. 억울하게 몰린 사람들의 명예도 회복됐고요. 감사합니다. 이제 남편도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20명의 목숨은 돌아오지 않지만 적어도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진실의 무게는 무거웠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었습니다. 왕리밍의 재판이 시작되기 일주일 전
모스크바 국제프레스센터는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러시아 검찰이 주최한 특별 기자회견이 열렸기 때문이죠. 단상에는 저와 올가 중위, 그리고 놀랍게도 박상혁 전무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러시아 검찰총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네르파 참사의 전모를 공개합니다. 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국제적 음모였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증거들이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요란했죠. 첫 번째 증거입니다. 사고 6개월 전 왕리밍이 작성한 계획서입니다. 화면에 중국어 문서가 떴습니다. 러시아와 영어 번역이 함께 표시됐죠. 프로젝트 코드명, 북극곰 사냥 목표 러시아 한국 협력 관계 파괴 방법, 대형 사고 유도 후 한국의 책임 전가, 예상 효과 인도 시장 독점. CNN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진짜입니까? 어떻게 입수하셨죠? 올가 중위가 대답했습니다. 왕리밍의 전 비서 장메이 씨가 목숨을 걸고 빼낸 자료입니다. 현재 그녀는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증거가 화면에 떴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이었죠. 화신조선에서 러시아 내부 협력자들에게 뿌린 돈이 총 300만 달러입니다. 수령인 명단도 확보했습니다. 좌중이 술렁였습니다. 명단에는 군 고위층 이름도 있었거든요. 이어서 결정적인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사고 전날 새벽 중국 기술진이 안전 밸브를 조작하는 장면이었죠. 보시다시피 그들은 정상 부품을 불량품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압력이 올라가면 터지도록 조작한 거죠. BBC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사람이 죽을 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왕리밍이 부하에게 보낸 메시지를 보십시오. 화면에 충격적인 내용이 떴습니다. 10명에서 15명 정도 희생되면 적당하다. 너무 많으면 국제 문제가 되고 너무 적으면 효과가 없다. 기자들 사이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살인을 수치로 계산했다니. 그때 박상혁 전무가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10년 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가 낡은 보고서를 들어 보였습니다. 2013년 저희는 중국 부품의 위험성을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묵살당했죠. 만약 그때 조치를 취했다면 박상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명이 살아있었을 겁니다. 로이터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법적 대응을 하실 건가요? 저희는 이미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재발 방지입니다. 그래서 박상혁이 새로운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한러해양안전협정을 확대해 국제해양장비 안전인증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어떤 나라도 검증되지 않은 장비로 생명을 위협할 수 없도록. 중국 관영 매체 기자가 억지로 반박을 시도했습니다. 이건 중국 기업에 대한 음해입니다. 왕리밍 개인의 일탈을. 하지만 올가 중위가 즉각 차단했습니다. 개인의 일탈? 여기 화신조선 본사가 왕리밍에게 보낸 지시 문서를 보십시오. 새로운 문서가 화면에 떴습니다. 러시아 시장 장악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 예산 제한 없음. 본사 전폭 지원. 이제 중국 기자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검찰총장이 마무리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증거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관련자 전원을 기소할 것이며 화신조선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을 요구할 겁니다. 얼마를 요구하실 건가요? 희생자 한 명당 1억 달러? 총 20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모든 피해 복구 비용까지.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전 세계 언론은 일제히 대서특필했습니다. 충격 중국 기업의 계획된 대량 살인. 20명의 목숨을 대가로 한 시장 장악 음모. 21세기 최악의 기업 범죄. 여론은 폭발했습니다. 특히 중국 내부에서도 비난이 쏟아졌죠. 중국 네티즌들의 댓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부끄럽다. 이게 우리가 세계에 보여주고 싶은 중국인가? 화신조선은 해체되어야 한다.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라. 사건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확대됐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 소집됐고 해양장비 국제안전 규약을 만들기로 결의했죠. 프랑스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업 범죄가 아닙니다. 국제평화와 신뢰를 파괴한 테러나 다름없습니다. 미국도 동의했습니다. 악의적인 기업 활동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준 사례입니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결국 유엔은 화신조선과 모든 계열사에 대해 국제거래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극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재판 첫날 왕리밍이 법정에 섰을 때였죠. 그는 여전히 오만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증거를 하나씩 제시하자 얼굴이 창백해졌죠. 특히 장메이가 증인으로 나왔을 때 왕리밍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3년간 왕리밍의 비서로 일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사람의 목숨을 숫자로 계산했는지 모두 봤습니다. 장메인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여기 제가 기록한 그의 발언들이 있습니다. 러시아인 10명쯤은 죽어도 상관없다. 어차피 술 먹고 사고 나는 것보다 나으니까. 정확한 날짜와 시간까지 적혀 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변호사가 반박을 시도했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죠. 이반 상사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의족을 한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죠. 왕리밍이 직접 저를 매수했습니다. 가족이 아프다고 하니까 치료비를 대주겠다며. 그리고 말했죠. 그냥 한마디만 하면 된다. 한국 탓이라고. 이반은 법정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희생된 동료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동영상 증거가 재생될 때였습니다. 왕리밍이 부하들과 나눈 대화가 법정에 울려 퍼졌죠. 잠수함 하나쯤 망가뜨려도 러시아는 모를 거야. 워낙 사고가 많으니까. 중요한 건 한국을 몰아내는 거지. 드디어 왕리밍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 외의 말이 나왔죠. 난 그저 회사를 위해서, 중국을 위해서, 그래서 20명을 죽였습니까? 검사의 추궁에 왕리밍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너무 늦은 사과였죠. 재판부는 만장일치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왕리밍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20명의 목숨을 빼앗은 죄는 그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화신조선에 대해서는 벌금 50억 달러와 해체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정의는 실현됐지만 20명은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희생자 유족 중 한 명이었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제야 아들이 왜 죽었는지 알았어요. 억울하게 누명 쓴 사람들도 풀렸고요. 그녀는 작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해군복을 입은 젊은이였죠. 제 아들입니다. 네르파를 자랑스러워했어요. 인도에 간다고 기대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아뇨. 위원장님이 진실을 밝혀주셔서 이제 아들도 편히 쉴 거예요. 박상혁 전무도 다가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덕분에 정의가 실현됐네요. 박 전무님이야말로 그런 모욕을 당하고도 끝까지 20명의 목숨 앞에선 자존심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는 묵묵히 악수했습니다. 국경을 넘은 진정한 연대였죠. 언론의 관심은 계속됐지만 이제 초점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비극을 막을 것인가? 국제협력의 새로운 기준은?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일주일, 블라디보스토크 해군묘지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네르파 20인 합동 추모식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한국 해군 의장대가 함께 참석했거든요. 푸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헌화했습니다. 그 옆에는 한국 국방장관이 서 있었죠. 오늘 우리는 진실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들을 기립니다. 그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연설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정보로 친구를 적으로 오해했습니다. 한국 기술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박상혁 전무가 유족 대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특별한 것이 들려 있었죠. 이것은 저희가 만든 추모 명판입니다. 한국의 전통 기법으로 20분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청동 명판에는 러시아와 한국어로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아래엔 이런 문구가 있었죠. 깊은 바다에서도 진실은 떠오른다. 유족들이 하나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놀라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특별 기금을 조성한다는 거였죠. 네르파 20인 장학재단을 설립합니다. 희생자 자녀들의 교육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러시아 정부도 즉시 동참을 선언했습니다. 추모식이 끝난 후 저는 올가 중위와 함께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위원장님, 아직 남은 일이 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뭐죠? 진실이 승리했다는 거요. 그날 오후 모스크바에서 역사적인 서명식이 열렸습니다. 한러해양안전 포괄적 협력 협정. 양국 정상이 서명하는 모습이 전 세계에 생중계됐죠. 협정의 핵심 내용은 이랬습니다. 1. 모든 해양장비 상호 안전 인증제 2. 정기적 합동 안전 점검 3. 사고 시 공동조사단 구성 4. 기술 공유와 인력 교류 확대.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조항은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본 협정은 네르파 20인 조약으로 명명하며 그들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한다. 한편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빨랐습니다. 국제해사기구는 긴급 총회를 열어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죠. 왕리밍 규칙이라 불리는 이 규정은 해양장비 국제거래 시 3중 안전검증을 의무화했습니다. 인도의 반응도 극적이었습니다.
라지프싱 제독이 공식 사과와 함께 발표했죠. 우리는 섣부른 판단으로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한국과의 잠수함 도입 계약을 원안보다 확대하겠습니다. 15억 달러였던 계약이 25억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신뢰에 대한 보상이었죠.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 사무실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입안 상사였죠. 복역 중인 그가 특별 허가를 받아온 거였습니다. 위원장님, 이걸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가 내민 것은 두꺼운 노트였습니다. 뭡니까? 제가 매일 쓴 일기입니다. 동료들에게 보내는 사과 편지이기도 하고요. 노트를 펼쳐보니 빼곡한 글씨로 가득했습니다. 세르게이, 미안하다. 너가 마지막에 뭔가 이상하다고 했을 때 귀담아 들었어야 했는데. 블라디미르, 자네 아들 생일 선물 사러 가자고 했었지? 이제 영영 갈 수 없게 됐구나. 3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었습니다. 희생된 20명 한 명 한 명에게 보내는 편지였죠. 이걸 유족들에게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이반은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공식 사과를 발표한 거였죠.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섰습니다. 화신조선의 범죄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중국 정부는 모든 책임을 인정하며 피해 보상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보상금 30억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유족 지원금과 한러 해양안전연구소 건립 기금으로 쓰이기로 했죠. 하지만 중국의 진정한 변화는 내부에서 일어났습니다. 수백 개의 기업이 자발적으로 안전 감사를 신청했고 기업 윤리 서약에 동참했죠. 장메이가 설립한 국제기업윤리감시기구는 하루아침에 회원사 1000개를 넘어섰습니다. 왕리밍의 재산은 모두 몰수되어 피해자 기금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결정이 내려졌죠. 그의 호와 별장을 개조해 해양안전교육원으로 만든 겁니다. 개원식에는 각국 해군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박상혁 전무가 초대 원장으로 임명됐죠. 이곳에서 비극의 교훈을 가르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첫 수업에는 놀랍게도 중국 해군 장교들이 가장 많이 참석했습니다. 한편 올가 중위는 소령으로 진급하며 해군 안전 감독관이 되었습니다. 저는 평생 이 일을 할 겁니다. 동료들의 목숨을 지키는 일을요. 세르게이 중장은 복직해 한러해양협력위원회 의장이 되었죠. 늙은 몸이지만 젊은이들을 위해 일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1년 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국제해양 사고가 70% 감소한 거였죠. 철저한 안전 점검과 상호 감시 덕분이었습니다. 특히 잠수함 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IMO 사무총장이 발표했습니다. 네르파의 비극이 만든 기적입니다. 20명의 희생이 수천 명을 살렸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는 특별한 기념관이 세워졌습니다. 네르파 20인 해양안전 기념관. 입구에는 커다란 동판이 있었죠.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면 비극이 되고 진실을 마주하면 희망이 된다. 기념관에는 매일 수많은 사람이 찾아옵니다. 특히 해군 생도들의 필수 코스가 됐죠. 한국 해군 생도들도 정기적으로 방문합니다. 양국 생도들이 함께 헌화하는 모습은 이제 일상이 됐죠. 그리고 매년 사고일에는 특별한 행사가 열립니다. 한러 해군이 합동으로 해상 추모 기동을 하는 거죠. 20척의 함정이 추모의 백고동을 울리면 그 소리는 멀리 퍼져나갑니다. 마치 20명의 영혼에게 전하는 메시지처럼. 여러분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지키려 한 바다를 우리가 더 안전하게 만들겠습니다. 이것이 정의가 실현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처벌과 복수가 아닌 재발 방지와 화해로, 증오와 편견이 아닌 이해와 협력으로 20명의 죽음이 남긴 가장 큰 교훈이었죠. 네르파 사건 2주년이 되던 날,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한국이 건조한 최신 잠수함이 러시아 해군에 인도되는 날이었죠. 한 명은 드루즈바, 러시아어로 우정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인도식에는 양국 정상이 참석했습니다. 특별히 네르파 유족들이 주빈으로 초대됐죠. 이 잠수함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비극을 딛고 피어난 신뢰의 상징입니다. 한국 대통령의 연설이 이어졌습니다. 드루즈바에는 세계 최고의 안전 시스템이 탑재됐습니다. 네르파의 교훈을 담은 20중 안전장치가 그것입니다. 박상혁, 이제는 한국 조선업계 수석 고문이 된 그가 기술 설명을 했습니다. 모든 구역에 독립된 생명유지 장치가 있습니다. 한 곳에서 사고가 나도 다른 구역은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가 특별한 장치를 보여줬습니다. 자동 구조 신호 발신기입니다. 승조원이 의식을 잃어도 자동으로 구조 요청을 보냅니다. 러시아 해군 총사령관이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20명의 동료가 하늘에서 지켜주는 것 같습니다. 취역식에서는 특별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네르파 희생자들의 이름을 한 명씩 호명하는 거였죠. 그때마다 할러 해군이 함께 경례를 올렸습니다. 세르게이 페트로프 상사, 여기 있습니다. 생존자들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전우는 영원히 함께한다는 의미였죠. 드루즈바의 첫 항해는 특별한 임무였습니다. 네르파가 사고를 당한 바로 그 해역으로 가서 추모 화환을 바치는 거였죠. 저도 특별 승선 허가를 받아 함께했습니다. 함장은 한국에서 파견된 장교였고 부함장은 러시아 장교였습니다. 잠수함 드루즈바 추모 지점 도착했습니다. 정확히 사고 시각과 같은 시간. 잠수함은 부상했습니다. 갑판에 선 승조원들이 화환을 바다에 띄웠죠. 그 위에는 20개의 하얀 장미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평선 너머에서 함정들이 나타난 거였죠. 한국 해군, 인도 해군, 그리고 심지어 중국 해군까지 모두가 백고동을 울리며 추모를 표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원했던 바다일 겁니다. 올가 소령이 말했습니다. 국경 없는 평화로운 바다. 추모식을 마치고 기지로 돌아오니 특별한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엔에서 세계 해양안전의 날을 제정했다는 거였죠. 날짜는 네르파 사고일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노벨 평화상 위원회에서 연락이 온 거였죠. 올해 노벨 평화상은 네르파 진실규명위원회에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저와 올가, 박상혁, 그리고 장메이가 공동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시상식장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저희가 아닌 20명의 영웅에게 바칩니다. 그들의 희생이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장메이의 수상 소감도 인상적이었죠. 진실을 말하는 건 때로 위험합니다. 하지만 침묵은 더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시상식 후 뜻밖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왕리밍의 딸이 찾아온 거였죠.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저지른 죄를 대신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그녀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가 옥중에서 쓴 편지입니다. 꼭 전해달라고. 편지를 읽어보니 왕리밍의 참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20명을 죽였습니다. 매일 그들의 얼굴이 떠올라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다만 제 딸이 제 죄를 짊어지지 않기를. 저는 그의 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버지와 다릅니다. 당신의 인생을 사십시오. 그녀는 지금 국제적십자에서 일하며 해상안전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할러 해양안전연구소는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개발한 네르파 안전 프로토콜은 국제표준이 됐고 이를 적용한 후 해양 사고는 계속 감소했죠. 특히 잠수함 승조원 생존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졌습니다. 기존 30%에서 95%로 상승했습니다. 이게 20명이 남긴 유산입니다. 연구소장이 된 박상혁의 발표였습니다. 이반 상사도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모범수로 가석방된 그는 안전교육 강사가 됐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며 경각심을 일깨우는 일이었습니다. 돈에 눈이 멀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의 강의는 특히 젊은 군인들에게 큰 울림을 줬습니다. 3년째 되는 해, 드디어 인도 해군의 첫 한국산 잠수함이 진수됐습니다. 한 명은 사티아, 산스크리트어로 진실이라는 뜻이었죠. 라지프 제독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거짓에 속아 진실을 외면했었습니다. 이제 진실의 힘을 믿습니다. 사티아함에는 특별한 구역이 있었습니다. 네르파 20인 추모실, 작은 공간이었지만 승조원들은 항해 전 꼭 들러 묵념을 올렸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이 자발적으로 해양안전특별기금 100억 달러를 조성한 거였죠.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며 미래 세대의 안전을 위해 투자하겠습니다. 이 기금으로 개발도상국 해군의 안전장비 현대화가 시작됐습니다. 가장 먼저 혜택을 받은 건 아프리카와 동남아 국가들이었죠. 이제 우리도 안전한 잠수함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베트남 해군 사령관의 감사 인사였습니다. 어느덧 저도 정년을 맞았습니다. 퇴임식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인생 최고의 순간은 진급했을 때가 아니라 진실을 선택했을 때였습니다. 후임 위원장은 올가였습니다. 최연소 여성 위원장이었죠. 선배님이 보여준 용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퇴임 선물로 특별한 것을 받았습니다. 네르파 유족들이 만든 감사패였죠.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혀 우리 가족의 명예를 지켜준 알렉세이 쿠즈네초프 제독에게 20개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희생자 가족 모두가 서명한 거였죠. 지금 저는 회고록을 쓰고 있습니다. 제목은 심해의 진실입니다. 서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진실은 때로 심해처럼 깊은 곳에 숨어 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찾는다면 반드시 수면 위로 떠오른다. 20명의 영혼이 그것을 증명했다. 창밖으로 블라디보스토크 항구가 보입니다.
드루즈바함이 순찰을 나가고 있네요. 갑판에는 할러 해군기가 나란히 펄럭입니다. 평화로운 풍경입니다. 20명이 목숨으로 지킨 평화죠. 5년 전 오늘 저는 특별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제1회 국제해양안전 서밋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은 거였죠. 장소는 뜻깊게도 서울이었습니다. 행사장에는 전 세계 50개국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는 익숙한 얼굴들이 많았죠. 올가는 이제 러시아 해군 소장이 되어 있었고, 박상혁은 국제해사기구 안전위원회 의장이었습니다. 장메인은 UN 기업윤리감시단 사무총장이 되어 있었죠. 저는 연단에 서서 말했습니다. 7년 전 우리는 20명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희생으로 우리는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진실의 가치를요. 크린에는 놀라운 통계가 떴습니다. 네르파 사건 이후 해양사고 사망자 수 89% 감소. 장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어서 특별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늘부로 네르파 협약이 발효됩니다. 192개국이 비준한 이 협약은 해양 안전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입니다. 협약의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행사가 끝난 후 우리는 함께 서울의 한 식당에 모였습니다. 이반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국제안전교육원 수석 강사가 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매일 속죄하는 마음으로 삽니다. 단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다면? 건배가 시작됐습니다. 20명의 영웅들을 위하여, 그리고 진실을 지킨 모든 이들을 위하여. 다음 날 저는 한국 해군 묘지를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특별한 추모비가 있었죠. 러시아 잠수함 네르파 20인을 기리며 대한민국 해군. 묘비 앞에는 신선한 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매일 누군가가 찾아온다고 했죠.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대우조선 연구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젊은 엔지니어들이 새로운 안전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5세대 생명유지 장치입니다. 수심 2000m에서도 7일간 생존이 가능합니다.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20명의 이름으로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동해는 평화로웠습니다. 어딘가 그 아래 20명이 잠들어 있겠죠. 하지만 그들의 희생은 살아있습니다. 매일 수천 명의 잠수함 승조원이 안전하게 귀가하는 것으로, 국경을 넘은 협력으로, 진실을 향한 용기로. 이것이 그들이 남긴 유산입니다.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 핵잠수함 네르파 참사의 진실을 들어보셨습니다. 20명의 억울한 죽음이 어떻게 전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었는지, 거짓이 어떻게 진실 앞에 무너졌는지 보셨죠? 여러분도 혹시 편견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 이야기가 작은 깨달음이 되길 바랍니다. 20명의 영웅을 기억하고 진실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숨겨진 진실을 찾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